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댁 일 다 하고 구박만 받던 맏며느리에게 반전이 일어나 얄미운 동서에게 사이다를 날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결혼한 지 10년 넘은 며느리예요. 아이 둘 키우며 살고 있고 혼자 사시는 시아버지 살림 봐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신랑은 이남 이녀 중 장남이에요. 시누이 두 명 모두 저의 손위고요. 얄미운 동서와 잔소리 많은 시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시댁에 갈 일이 있으면 며칠 전부터 멍하게 있는 시간이 꽤 있었어요. 결혼 전에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말씀도 없이 웃기만 하시며 저를 맞아주셨죠. 아버님도 별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렇게 유해 보이지는 않는 분이셨어요. 홀시어머니의 신우 많은 집 며느리 자리는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착한 신랑에게 반해서 환자 있고 신우가 두 명이나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저희보다 먼저 결혼했는데 시댁과는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첫 김장 때 저는 허리가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때는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너무 힘들었지만 김장하기 며칠 전부터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에 가서 배추 자르고 수도가까지 배추를 날라서 절이는 일을 시부모님과 함께 했죠. 제가 가지 않으면 건강 안 좋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다 하셔야 할 테니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가서 일을 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김장 당일에 신우들은 일찍 와서 김치 속 넣고 일을 하는데 저는 여기저기 파스를 붙이고 갔더니 시부모님과 신우들이 저에게 수육 삶는 것이나 보라고 하더군요. 쪼그리고 앉아서 김치 속 넣고 김치통 나르고 하는 일을 아픈 몸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가스불 옆에 의자 놓고 수육 삶는 일만 했습니다. 일하다 말고 작은 신우가 들어와서 밥 차리고 해서 밥 먹고 났는데 그때서야 시동생네가 오더군요. 와서 일하는 척 조금 하더니 김치 싣고 가버리더군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전날 가서 점심 때부터 하루 종일 전부치고 있으면 저녁 때나 돼서야 동서는 와서 저녁 먹고 잤어요. 차례 지내고 나면 시부모님께 들어온 선물 챙겨서 부랴부랴 친정 간다고 가버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일은 또 제가 다 했죠. 이런 동서에게 한마디 안 하는 시부모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저에게 시아버지는 잔소리도 많이 하셨어요. 일은 거의 안 하고 챙겨갈 것만 챙겨가는 얄미운 동서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저에게만 잔소리하고 역정내시는 시아버지에게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잡은 적도 많았습니다. 신랑이 아버님께 고생하는 며느리에게 뭐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누가 해달라고 했냐? 하시며 신랑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셨어요. 시어머니는 몸도 안 좋으셨지만 워낙에 유순하신 분이시라 누구 편을 들지도 못하시는 분이셨고요. 중간에서 신랑도 괴로워했습니다. 몇 년 그렇게 살다 보니 얄미운 동서의 행동은 그대로였지만 얄밉다는 생각도 좀 무뎌지더군요. 그리고 신랑을 잡아서 나와 신랑이 함께 괴롭게 사느니 나 혼자 괴롭게 살고 말자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이들도 있고 신랑이 가정적이고 저와 아이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결혼하고 7년이 지나서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항상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시고 과일 깎아 놓았다가 과일 담긴 접시를 저에게 수줍게 내밀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살아계실 때는 존재감이 별로 없으신 분이셨지만 제 마음 속에는 항상 따뜻한 분으로 존재감이 크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끔 시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우울할 때가 있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시아버지께 합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시아버지 성격 맞춰드릴 자신은 없었지만 자식돌이를 하기 위해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시아버지께서 거부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뒤로 특별한 일 없으면 시댁에 가서 살림봐드리고 왔습니다. 신우들도
매주는 아니어도 주말에 시댁에 자주 왔어요. 신우들은 시댁에서 저를 만나면 저는 주방에 안 들어갔어요. 신우들이 저보다 살림 경력도 더 있고 음식 솜씨, 살림 솜씨가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저는 매주 가서 아버님 반찬과 살림을 해드리니 신우들 본 김에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처음에 시아버지는 이런 것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신우들, 시매부들 식사 대접을 하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하셨어요. 내가 거의 매주 찾아가서 살림봐드리고 오는 것이 맞긴 하지만 내 집도 아니고 내 살림도 아닌데 내가 왜 신우들을 대접해야 한다는 거지? 하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화가 나서 시아버지께 그렇게 사위들 대접하시고 싶으시면 직접 하시라고 했습니다. 신우들이 나서서 시아버지께 왜 매주 와서 아버지 돌봐드리는 애한테 그러시냐고 막 뭐라고 하는 것을 듣는 중에 집에 와버렸어요. 그 뒤로 시아버지는 저에게 크게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가는 것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재작년에 주말에 시댁에 신우들과 저희 모두 있었는데 아버님이 모이라고 하시더니 집과 집 옆에 붙은 땅 조금 있는 것을 저희 보고 명의를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뜬금없는 말씀에 놀라서 뭐라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큰 신우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시매부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며칠 전부터 시아버지께서 딸들에게 전화해서 집과 땅을 저희에게 명의 이전해주고 싶은데 시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저희와 신우들에게 공동명의로 명의 이전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아버님 생각은 지분의 반을 저희가 갖고 신우들은 지분의 반의 반씩 갖는 것이었는데 신우들은 시매부들과 각자 상의를 하고 나서 시아버지께 말씀드리기를 저희에게 전부 주라고 했대요. 그렇게 얘기가 되었으니 아는 법무사 있으면 증여로 해서 명의 이전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시동생네는 어쩌시려 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시아버지는 내가 내 땅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할 것이냐고 역정을 내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긴 소리 말고 증여해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알아서 할 테니 누구도 시동생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말미에 아버님은 모아놓은 돈 있으면 세금 내고 부족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재산은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대한 것이고 나중에 당신이 늙어서 힘 떨어지면 모시고 살 생각 말고 요양원이나 보내달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세금 때문에 세무사와 통화하다 알게 된 것인데 집과 땅은 다 합해서 시가가 8억 좀 넘는다고 했답니다. 그 전부터 저는 생각하기를 시댁 재산 받고 시부모님 모실래? 재산 안 받고 안 모실래? 하면 안 받고 안 모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얄미운 동서의 행동에는 뭐라 한마디도 못하시면서 저희에게만 깐깐하게 구시는 시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얄미운 동서도 시아버지도 안 보고 살았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재산 몇 번 사양하다가 시동생네가 얄미워서라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사람 마음 참 간사하죠. 큰돈 받고 나니 아버님 깐깐한 성격과 잔소리에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게 되더군요. 난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런 제 자신을 보면서 약간 웃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돈이 가진 힘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얼마 전 주말에 시동생네가 시댁에 왔습니다. 저희도 있었고 신우들도 와 있었는데 시동생네는 오자마자 시아버지께 집과 땅을 왜 형에게만 해주셨냐고 소리 지르고 난리였어요. 아버님은 시동생에게 형네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당신을 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차분히 설명을 하시는데 시동생은 듣지도 않고 말도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도 할 테면 해보라고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할 것이냐고 하시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동서는 자기도 자식이고 며느리인데 억울하다며 신우들을 보면서 울고불고 가관이었어요. 큰 시매부가 동서에게 작은 처남댁은 시댁에 관심도 없었으니 재산 못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런데 작은 처남 결혼할 때 집값 장인어른이 보태주셨으니 넘치게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우들도 안 받아주고 아버님도 완강하게 나오시는데도 시동생과 동서는 한참을 난리를 치다가 가더군요. 큰 소리가 나고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당시에는 당황스럽고 떨리고 했는데 그날 집에 와서 생각하면 할수록 시동생네에게 화가 났습니다. 시댁에 와서 아무 일도 한 적이 없고 김치고 뭐고 그렇게 챙겨간 것만도 얼마이고 거기에다 저는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시동생 집값도 시댁에서 어느 정도 보태줬다는데 그렇게 받기만 했는데도 억울하다는 말이 나올까 하는 생각 때문에요. 물론 제가 한 것에 비하면 아버님께 넘치게 받은 것은 맞긴 하지만 동서가 얄미워서라도 조금도 떼줄 마음은 안 생겼습니다. 한동안 시동생과 동서는 시아버지를 전화로 괴롭혔나 봐요. 시아버지께서 신랑에게 시동생과 동서를 휴대폰에서 차단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문자도 자꾸 온다고 차단할 수 있냐고 하셔서 문자도 차단해드렸어요. 그리고는 며칠 뒤에 동서가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해서 저에게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계속 말하는데 정말 욱하고 화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서가 억울할 것이 뭐가 있냐고, 여태까지 시댁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만 가지 않았냐고, 김장 때도 돈 한 번 안 내고 일도 안 하고 김치만 가져다가 동서 친정에 인심 쓰지 않았냐고, 여태까지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아버님께 평생 갚으면서 살 생각을 해야 인간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동서는 우는 척 하던 것을 멈추더니 저에게 욕심 많은 무슨 하면서 욕을 하더군요. 얌체 같은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 막장인 줄은 몰랐네요. 욕한다고 돈 나오겠냐고 비아냥거리고 우리 외제차 알아보고 있었는데 차 계약하러 가야 한다고 말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차 얘기는 저도 모르게 나온 거짓말이었는데 동서 약오르라고 한 소리였어요. 가끔 동서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시부모 꼬드겨서 돈 빼간 며느리라고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카톡 받았을 때는 화가 나서 전화를 했는데 제 전화번호는 또 수신 차단을 했나 봐요. 카톡을 차단할까 했다가 저도 대꾸 좀 해줬습니다. 나는 받았고 너는 못 받았지? 시댁은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친정에 잘했으니까 친정 가서 달라고 해. 이런 식으로 놀리는 말을 해줬어요. 동서는 저희 아이들에 대한 악담까지 하더군요. 전부 대꾸하기는 귀찮고 해서 가끔 놀리듯이 대꾸를 해주다가 언제부턴가 동서가 카톡을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카톡을 보냈습니다. 우리 뭐 샀다? 아버님께 가서 무슨 일 해드렸다? 힘들지만 보람 있다? 이런 카톡 보냈어요. 동서는 답장으로 욕도 보내고 저주도 보냈지만 저는 웃음으로 답해줬어요. 성격은 깐깐하시고 잔소리도 많은 분이지만 생각해보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병간호 다 하시고 살림도 다 하시며 사셨던 것을 생각해보면 의리가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재산 받았다고 시아버지 칭찬한다고 하신다면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서, 수고해. 고생하는 자식은 재산도 못 받는 경우가 많던데 정말 잘 되었습니다. 쓰니님은 의리도 있고 착한 분이시라서 복이 내려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